사람 갈아 넣어서 굴러가던 나라에 닥친 파국. 이번 추석 때 응급실 갈 일 만들지 마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응급실에서 끝나지 않을 그럴 전망입니다. 지금 뭐 경찰, 소방, 군대 다 지금 곳곳에서 균열이 발생하고 물이 새고 사상 초유의 사태들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어요. 자, 우리의 안전이 무너지고 있다. 왜 무너지고 있냐? 국군 간부가 지난해에만 9,000명이 전역을 했어요. 이 사람들이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냐 해서 봤더니 43%가 20대 30대 대위 상사급이라는 거예요. 다 아시겠지만 대위 상사급이면은 실제로 부대에서 뭐 하는 사람들이야? 보통 중대장 하거나 아니면은 행정보급관 하는 이런 사람들이죠. 중대장이나 행정보급관이 이 국군 부대에 있어서는 사실 가장 핵심적인 그런 인력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군 간부가 9,000명이 전역을 했는데 거의 절반 가까이가 중대장급, 행보관급이다. 그럼 이거는 정말로 국방 허리가 휘청한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야. 그렇죠. 근데 이게 군대에서 끝이 아니라는 거지. 경찰은 지금 기반 인력인 경사, 경장, 순경 퇴직이 점점 늘고 있어. 여기서 또 끝이 아니야. 10년차 이하 소방관 중에서는 또 자진 퇴직자가 28%나 증가했대. 이게 굉장히 심각한 일인데 공통적으로 이 그만두는 분들이 하는 문제 제기가 있습니다. 경무에 비해 처우가 너무 낮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가 생각해보면 그렇잖아. 군인, 경찰, 소방관 다 목숨 걸고 하는 일이고 사실 목숨을 걸고 일하는 사람들인데 처우가 굉장히 낮다라는 게 하루 이틀 일은 아니기는 해. 한국이 원래 공무원이 굉장히 박봉이잖아요. 굉장히 옛날부터 박봉이었단 말이에요. 심지어 조선시대부터 박봉이었어. 근데 사실 이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성립을 하고 나서 TV 인생극장 트는 거야. 그래! 결심했어! 라고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한쪽은 돈이 좀 들더라도 우리가 처우를 좀 좋게 해서 사람을 좀 많이 끌어와서 많이 일을 할 수 있게 하자. 나머지 한쪽은 네가 아니더라도 일할 사람은 많으니까 그냥 사람을 굴리다 보면 어떻게 되겠지. 대한민국은 여기서 왼쪽을 선택했어요? 오른쪽을 선택했어요? 오른쪽을 선택을 해서 지금까지 끌고 왔다라는 겁니다. 이게 뭐 공무원에서 끝나지 않아요. 아무튼 이제 우리가 TV 인생극장에서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한 결과 이제 이게 하부에서부터 균열이 발생을 한다라는 거예요. MG 경찰관, MG 소방관들이 다 퇴사를 한다라는 거야. 이렇게 경찰, 소방관, 군인들이 다 집에 가고 퇴직을 하고 이런 게 돈을 안 줘서인데 한국이 사람한테만 돈을 안 쓰는 나라냐? 그렇지도 않아. 한국은 되게 이거저거 다 돈을 안 쓰거든요. 자, 한국 고유의 문화가 있습니다. 쓰레기통 챌린지라고. 자, 틱톡에 얼마 전에 올라온 영상입니다. 어떤 외국인이 한국에 놀러왔어. 밑에 봐봐. 왜 한국에는 공공장소에 쓰레기통이 없는가? 라는 게 이 영상의 제목이야. 그러니까 한국에 요즘에 외국인들 많이 놀러 오잖아요. 근데 이 외국인들이 서울에서 쓰레기통 찾기를 챌린지를 해가지고 이걸 지금 틱톡에 올리고 있는 거야. 이거 되게 웃긴 거예요. 솔직히 나는 한국인으로서 조금 자존심이 상해. 우리나라에 그래도 뭐 서울이 막 그렇게 재밌는 도시는 아닐 수 있지만 쓰레기통 찾기 챌린지를 해가지고 이거를 콘텐츠화해서 틱톡에 올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그러면은 자기네도 이게 좀 조회수 거리가 될 것 같으니까 틱톡에 올린다는 거인 거 아니야. 그럼 이게 조회수가 된다는 건 무슨 뜻이야? 그러니까 이만큼 쓰레기통이 없는 동네가 없다라는 거야.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이상하잖아. 우리가 번화가나 이런 데 이렇게 주말이나 밤에 놀러를 가거나 뭐 술 한잔 하거나 하다 보면은 이런 광경들을 정말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 근데 이게 한국 사람들이 공공 뭐 질서 의식이 없어서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왜냐? 아니 쓰레기통이 없는데 그럼 쓰레기를 사람들이 아무데나 버리지. 그러면은 뭐 이 옆에 이 우리 여성분처럼 쓰레기통 찾기 챌린지를 해야 돼 우리가? 난 한국인인데 나 이 나라에서 계속 살 건데 그래서 한국인들은 쓰레기를 보통 그냥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광경들을 볼 수 있는데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또 궁금할 수 있지. 뭐냐? 실제 한국의 쓰레기통 밀도는 얼마나 낮을까? 자 한국의 쓰레기통 밀도 서울 시내를 갖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게. 1994년에 7,607개였어. 근데 2000년 3,300개로 줄였대. 그리고 2000년대 초반에 조금 늘렸다가 다시 없앴어. 그런데 실제로 이제 이 쓰레기통을 왜 없앴냐? 이유가 없지는 않아요. 1990년대 후반에 이제 우리가 쓰레기 종량제를 도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쓰레기 종량제는 뭐냐? 여러분 다 알잖아. 쓰레기를 돈을 내고 버리는 거예요. 왜냐? 돈 주고 산 스봉이 아니면 안 받아주니까. 근데 1990년대 후반에 스봉을 돈 주게 사고 하니까 사람들이 자기 집에 쓰레기 잘 모아가지고 그거를 길거리 쓰레기통에 버렸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생활 쓰레기를 뭐 길에 갖다 버렸기 때문에 쓰레기통 개수를 우리가 줄일 수밖에 없었다. 뭐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약 30년 정도가 지나고 난 2020년대 초반에도 똑같은 핑계를 댄다는 거야. 30년이면은 LG 트윈스도 우승을 하는 기간이야. 그 답이 없는 야구를 보여주는 팀도 우승을 해. 근데 쓰레기통을 없애는 핑계는 30년 동안 바뀌질 않아. 이상하지 않아요? 더 중요한 건 앞으로도 바꾸지 않겠대. 그래서 서울시와 자치구는 앞으로도 가로 쓰레기통을 늘릴 계획이 없대. 사실 좋아. 뭐 그럴 수 있어. 앞으로도 그냥 안 바꾸고 이제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해. 근데 문제는 이게 되게 웃긴 게 쓰레기통을 줄이는 대신에 순찰과 감시
감시를 늘렸다는 자치고 돼. 근데 이거 되게 이거를 읽어보면은 진짜 웃긴 게 쓰레기통을 늘리면 청소 인력도 늘려. 맞는 말이에요. 근데 환경미화원은 부족하다. 그래서 우리는 순찰과 감시로 쓰레기 문제에 대응 중이래. 이상하잖아. 환경미화원을 더 뽑을 여력은 없는데 순찰과 감시를 더 할 수는 있는 거야. 내가 미네랄이 없어서 시즈탱크를 못 뽑겠어. 근데 베스는 날릴 수 있는 거야. 뭐 그 말에 누가 동의를 해주겠어요. 결국 이 순찰 감시는 누가 하는 거야? 기존에 일하던 사람들의 순찰 감시로 더 갈아 넣는다라는 거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미네랄이 실제로 없기 때문에 베스도 못 뽑고 시즈도 못 뽑는 게 맞아. 근데 그냥 마린을 보내서 네가 저기 갔다 와 라고 시키는 거예요. 물론 사람을 늘리는 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야. 자, 여기 조승상이 있습니다. 조승상이 이제 눈엣가시 갔던 유비를 없애버리기로 결심해서 그래서 자 유비를 5만 대군으로 공격을 하겠다. 그래서 참모들을 쫙 불렀고 얘기를 해. 자 유비를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을지 너네가 아이디어를 한번 내봐라. 그랬더니 이제 곽가가 일단 군량미 10만석이 필요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 그러면 이제 그러면은 자네가 군량미 10만석을 준비하게 라고 했더니 갑자기 그러면 군량미 15만석이 필요합니다 라고 갑자기 말을 바꿔. 야 아까 전에는 10만석이라며. 그러니까 군량미 10만석을 날르는 말하고 소를 먹이기 위해서 5만석이 더 필요하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러면 오케이 알았어. 네 말 알았어. 그러면은 군량미 15만석을 준비해라. 그랬더니 그럼 20만석이 필요하대. 아니 5만석은 왜 또 늘어난 거냐. 그러니까 5만석을 또 더 지고 갈 말과 소가 또 필요하기 때문에 얘네한테 5만석이 더 들어간다는 거야. 그러니까 약간 이게 좀 무한정 늘어나는 거거든요. 쓰레기통을 늘리는 문제도 똑같아. 쓰레기통을 하나 늘리면 쓰레기통을 늘리는 거에서 우리가 끝나는 게 아니잖아. 그 쓰레기통을 담당하는 환경미화원이 추가로 필요하잖아요. 근데 환경미화원을 추가로 뽑으면은 인건비만 들어가겠어요? 아니란 말이야. 가령 우리가 이제 보험을 들어드린다든가 하는 이런 부대적인 비용이 더 많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곽가는 계속 조조한테 이렇게 개긴 결과 뭐 이런 결말을 역사적으로 실제로 받은 건 아니지만 아무튼 승상을 열받겠으면 이렇게 됐을 수도 있지. 어쨌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람을 하나 늘린다 또는 쓰레기통 하나 늘린다라는 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근데 문제는 이게 쓰레기통에서 끝이 아니라는 거야. 한국은 통념과는 달리 정부가 굉장히 인색한 국가예요. 우리는 맨날 막 그러잖아. 뭐 나라에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나라에 도둑놈들이 많은 겁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다 거짓말쟁이라고 생각해. 왜 그러냐면은 한국은 기본적으로 도둑놈이 있기도 조금 어려운 나라야. 왜냐면 정부가 돈을 너무 안 써요. 정부가 돈을 써야 해먹을 뭔가 생길 거 아니야. 자, 한국이 얼마나 돈을 안 쓰냐 봅시다. GDP 대비 일반 정부 지출 비중이 38.1%예요. 근데 이게 사회복지 지출 비중으로 가잖아요. 더 심각해. 14.8%밖에 안 돼. 뒤에서 5등이야. 이거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럼 중요한 거는 그럼 우리나라는 돈을 어디에 쓴단 말입니까? 라는 궁금증이 또 여러분들 생길 수 있겠지. 자, 그래서 봅시다. 우리나라는 일반 정부 지출을 과연 어디에 쓰는가? 국방에는 OECD 평균보다 우리나라가 1.26%포인트나 더 많이 써. 이거는 이해할 수 있어. 우리는 위에 북한이 있잖아. 이것까지는 인정. 치안 행정. 봐봐. OECD 평균이 7.3%인데 한국이 6%잖아. 치안 행정도 한국이 다른 나라들보다 돈을 덜 써요. 돈을 덜 쓰는데 치안 좋다고 자랑할 일이 절대 아니야. 이거는 그냥 경찰관들을 갈아 넣어가지고 그냥 그 치안을 유지를 하는 거예요. 이게 자랑스러운 게 아니야. 정말. 그리고 마지막으로 복지. OECD 평균이 17.2%인데 한국은 9%밖에 안 써. 8%나 차이가 나. 복지를 저렇게 지출을 안 할 특별한 이유가 있나? 이유가 있습니다. 한국은 복지를 아웃소싱하는 나라라서 그렇습니다. 한국의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 비율은 17%밖에 안 돼. OECD 국가의 4분의 1 수준밖에 안 된다라는 거야. 여러분 17 곱하기 4 하면 얼마입니까? 68이지. 나 문과야. 수학 잘 못합니다. 틀리면은 누가 댓글로 얘기해줘야 돼. 나 안 그러면 이거 모르고 그냥 편집해가지고 올렸다가 나 개망신 당하는 거야. 아무튼 17 곱하기 4는 68이잖아요. 그러면은 OECD 국가들은 평균적으로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 비율이 68%라는 얘기 아니야. 근데 어린이집은 상황이 좋은 거예요. 요양시설은 훨씬 열악해. 자, 장기 요양기관 신설 현황을 보면은 국공립은 0.3%밖에 안 돼. 0.3%. 이거는 좀 말이 안 된다고 보는 거죠. 근데 그냥 국공립 요양시설이 적은 것뿐만 문제가 아니라 요양보호사 월평균 급여는 고작 200만원 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우리나라에 요양보호사 할 사람 그럼 남아있겠어요? 없지. 앞으로 이런 체계를 우리가 계속 유지를 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또 웃긴 거는 공공영역뿐만의 문제도 아니라는 거예요. 2020년대에 가장 중요한 산업이라고 말하면 우리가 반도체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나라 반도체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어? 삼성전자 기술 인력 유출이 심각해. 하이닉스도 인재 유출이 굉장히 심각해요. 그래서 지금 이게 우리나라의 국가적인 문제야. 근데 이런 인재 유출을 막으려면 우리가 이제 이 기사에서도 볼 수 있지만 보상 체계와 성장 비전을 제시를 해야 되잖아. 근데 한국 기업들은 뭘 한다?
근무 기간을 확립을 한다. 쓰레기통을 설치를 해주면 사람들은 쓰레기통에 쓰레기를 버립니다. 근데 쓰레기통을 설치를 안 하고 사회 기강을 확립해서 사람들이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리지 못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야. 돈을 더 많이 주고 이 회사에서 당신은 성장할 수 있다라는 비전을 주면 되는데 근무 기강을 확립해서 사람들을 잡으려고 하는 거야. 제가 전에도 얘기했어요. 그 정몽규 자서전 리뷰했을 때 그랬잖아. 망하는 회사 특징 근무 기강 확립을 하려고 하는데 제가 얘기했죠. 이런 회사 투자하면 안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삼성전자 주가 제가 여기 굳이 차트 안 띄울게. 너무 잔인하니까. 아무튼 이제 갈무리를 좀 해보자면 사람한테 이제 필요한 수요만큼의 우리가 처우를 제공하지 않거나 남들과 다른 수준의 처우를 받으면서 그만큼 책임을 지지 않으려 하거나 이러면은 결국 망할 수밖에 없는 거야. 이렇게 유지가 될 수 있는 나라는 없어요. 없는데 우리나라는 왜 이게 가능했냐면 되게 사회 전체를 우상향시켜야 한다는 그런 사명감들이 모든 사람들한테 있단 말이야. 근데 지금 우리가 한번 잘 생각을 해봅시다. 더 나은 내일이 보장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 사명감보다는 당장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원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사실 이 사명감이라는 거는 우리가 어떨 때 요구를 할 수 있냐면 너가 오늘 조금만 더 열심히 한다면 오늘보다 나은 내일이 있을 거야. 그러니까 오늘 하루만 참아 라고 얘기를 하는 게 사명감이고 그걸 보장해줄 수 있는 사회만 그 사람들한테 사명감을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이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보장해줄 수 있어? 없으면서 그 사람들한테 사명감을 요구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최소한 베슬은 띄워주고 롤컵한테 마린을 들어가라고 해야 될 거 아니야. 베슬도 안 띄워주고 마린들한테 자 너희는 이 우주의 평화를 지켜야 되는 사명감이 있기 때문에 저 롤컵한테 들어가라. 그러면 누가 거기 들어가겠어요? 그러니까 다 그만둔다는 거야. 저는 아무튼 걱정이 됩니다. 진짜 이 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우리가 정말 해결 방법이 있을까? 뭐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자면은 처우의 개선에는 돈이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돈이 필요한데 그럼 그 돈이 어디서 날 건데? 라는 문제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TV 인생극장 다시 한번 봅시다. 유전이 터지길 기다릴 수도 있어 우리가. 하지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설득을 해볼 수도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결국 뭐 경찰, 소방, 군인 처우를 개선을 하려면 이 사람들은 결국 국민 세금에서 봉급을 지급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의 처우를 좋게 하려면 뭐가 필요해? 결국 나라 전체적인 세입이 늘어나야 되는 거잖아. 근데 세입은 맨입으로 늘어나나? 안 늘어나죠. 결국 세금을 올려야 되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나중에는 나라를 유지하기 위해서 결국 각자의 주머니를 좀 더 열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고민을 우리는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디를 선택할지는 결국 우리 몫이에요. 마지막으로 TV 인생각장 우리 또 볼게. 그냥 살던 대로 산다. 어떻게든 되겠지. 또는 뭐라도 바꿔보려고 한다. 사실 뭐 지금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는 저도 뭐 내가 혼자 이렇게 해봤자 뭐 바뀌겠어? 안 바뀐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하지만 우리나라는 공적 영역에 정부가 돈을 너무 안 쓴다. 그러면은 돈을 많이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결국 세금을 더 많이 걷어야 되는데 이 사회적 합의를 어떻게 이뤄낼지에 있어서 우리가 앞으로 조금 고통스러운 구간을 참고 견뎌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뭐 오늘 45분 정도 얘기를 했네요. 아쉽지만 오늘은 여기서 이야기를 마치고 늘 그렇지만 다음 주에는 또 재미있는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한가위 잘 보내시고 안녕히 계세요.